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7월 19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를 뽑는 오늘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세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을 내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의 원로로서 또 쓴소리를 올려주셨는데요. 한동훈 후보를 연일 배신자라고 저격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강도를 매우 높여서 소시오패스 아닌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마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시효 부탁에 대해서 폭로한 것에 대해서 후려치는 것이 아닐까 보는데요. 마치 개인의 부정청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역풍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괴한 범논리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유튜버들에게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 드루킹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 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인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작팀 운영 의혹에서 불거진 한동훈 겨냥해서 댓글팀 드루킹이라고 얘기했죠. 드루킹은 조직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돌렸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는 그거 못지않은 상당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마치 사적으로 부탁한 것처럼 폭로한 부분 하루 만에 페이스북으로 사과했습니다. 한동훈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도 진정성 있다라고 표하기에는 굉장히 되게 형식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해놓고서는 토론회 또 도중에 그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 아니냐라고 또 대받아치면서 공격을 했죠. 이것 보면서 한동훈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입이 시한폭탄이다. 대표가 되면 보수가 바탄난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헬마우스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함께 공격을 했는데요. 정말 토론회를 거치면 거칠수록 많은 부분이 드러나면서 한동훈만큼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전체의 아픔이었던 이 패스트트랙 기소권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이기고자 그냥 상대에 대한 비판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무 때나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격한다는 것, 그리고 공적 사적을 인생에 마치 뭔가의 기준점처럼 두면서 내 인생은 공정해를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적 사적은 무너진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당내에서는 파장이 말도 못하게 일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랬잖아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렸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했다. 더 이상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냐라는 식으로 약간 돌변해서는 그때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다. 법에 따라 기소된 거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잘못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면서 니 죽고 내 살자라는 식이죠. 한 측관들 한동훈 캠프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죽는지 보자. 그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뜻과 똑같은데요. 이 해당 발언은 후보의 생각, 의견, 입장을 묻는 그 질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기로 한 거죠. 나 혼자 다 했다. 그냥 책임을 지고 무겁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했던 것과 다릅니다. 당의 탓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탓도 하고 이것은 비난을 받을 만하죠. 한동훈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시오패스 판별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또 사건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소시오패스 판별법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다. 이재명도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수 있다. 내가 사는 것쯤이야.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피해에 무감각하다. 35년을 구형했죠. 1185억을 또 선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을 하는 것을 반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해달라라고 구형한 한동훈입니다. 자, 남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도 생각나고요. 유리하면 바로 취한다. 불리하면 바로 버린다. 황경구 유튜버가 수개월 동안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 집회, 맞불 집회도 놓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한딸들의 질서 유지 이렇게 해왔는데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난 투국이 논란이 되자 그분 유튜버 아니신가요? 한동훈 지지자라고 말씀하시긴 좀 그렇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리하면 바로 버린다. 이런 느낌 이재명 또한 있죠? 그리고 남의 공을 자기 공으로 돌린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돌린다. 극과 극의 상황을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이득이 되면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다. 싸워서 이득이 되면 싸운다. 싸움 딱이라고도 하죠. 사과해서 이득이 되면 사과한다. 19일 모바일 투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18일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담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라는 문구를 달면서 말이죠. 외면해서 이득이 된다면 외면한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십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초토화된다. 이재명의 주변인이 6명이 생을 마감했죠. 한동훈은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화양연화 그 시절에 적폐청산을 한다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자살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 4.10 총선에서 기조시장을 맡았던 분께서 또 생을 마감하기도 했었죠. 상식 밖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약자를 말도 안 되게 막대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예전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총관리자죠. 박광배님에게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동훈이 통도사에 갔을 때 문첩접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더라고요. 근처니까 문재인한테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확정적인 글도 아니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비대위 시절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냈는데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혹만 제기했을 뿐인데도 그때 정당의 한 비상대책위원장이죠. 함부로 책임당원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원희룡 후보가 당원을 가스라이팅한다면서 당 선관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흑색 선전이고 인신공격이다. 당규를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7호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 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성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당원들에게 원희룡 후보가 보낸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4분 5열 될 것. 이것이 비방이다라는 거고 이 원희룡 측 문자가 한동훈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약자를 말도 안 되게 막대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그것과 조금 연결시켜서 또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상식 밖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에도 또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피해받지 않은 사람들은 소시오패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젠틀하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도를 걷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혼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소시오패스의 능수능란한 수에 처참히 당한다. 라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는요,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하기도 하죠. 한동훈의 오만과 고집을 우리는 총선 기간 동안에 보았고 당대표 후보로서 전당대회를 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태우 그리고 장해찬을 끝까지 내친 오만과 고집이 있었죠. 비례공천을 끝까지 공정한 시스템으로 진행해 왔다. 끝까지 우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오만과 고집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되는 측근 후보들 다 공천 준 오만과 고집도 있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4.10 총선 기간 동안에 한동훈의 매우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천이다 라고 논란이 일었던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김예지 의원이 있죠.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대통령 탓으로 몰고 가는 오만과 고집, 토론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은 아느냐라고 반문을 했고 역대급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로 돌리고 있는 거죠. 총선 백서 발간을 막고 있고 지금 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총선 책임에서는 내가 없다. 나는 총선 책임에 패배에 자유롭다라고 나온 것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이 오만과 고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당원 고소했죠. 그 고소를 끝까지 취하지 않고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것만 봐도 희한한 오만과 고집을 느낄 수 있죠. 보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한동훈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당대표는요, 보수 우파를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당원들 가슴 후벼 파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끝내고 함께할 후보들, 그 후보들과 함께 또 화합을 해야 하는데 막장까지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당대표로서 화합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당원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 과연 국민의힘은 어떨까? 그때 유승민, 김무성 또 그때처럼 또 다른 분당대회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보수는 완전히 파산해 버릴 것이 분명하죠. 자숙의 기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